이강백의 파수꾼 공부해 봅시다. 희곡갈래이고요. 극갈래로 우리는 배우죠. 단막극이다. 막이 하나밖에 없다. 1막, 2막, 3장 뭐 이러잖아요. 근데 막이 하나밖에 없고요. 풍자가 있다. 풍자는 웃음 플러스 비판이라고 했죠.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 있어요? 해학이죠. 해학은 웃음으로 끝나는 거야. 그리고 대상을 어떻게 바라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풍자 해학은 너무너무 많이 나타날 단어니까 이게 풍자의 자자가 칼 자자거든. 그러니까 뭐야? 칼같이 날카롭게 비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격은 우화적이다. 우화적이라는 거 뭐야? 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솝우화, 늑대 소년 알죠? 거짓말쟁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빌려왔다. 그 다음 상징적, 그리고 소재의 상징성. 이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올 거니까요. 이 소재의 상징성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배경은 어디입니까? 배경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단막극에서는 황야에 있는 막루가 요겁니다. 막루는 뭐하러 세워요? 감시하고요. 견제하려고 세우는 거예요. 감시하고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한다. 제재는 권력의 위선, 이리때의 진실. 주제 한번 봅시다. 진실을 향한 열망과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요. 파수꾼 다가 진실을 알게 되었고 진실을 알리려고 하잖아. 그런데 촌장의 회유에 넘어가서 진실을 알리려고 뭐를 썼는데 편지를 썼는데 촌장의 회유에 의해서 촌장 편에 서죠. 그래서 촌장의 권력이 뭐가 돼요? 오히려 더 강화되는 구조. 그럼 진실이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하지 않는 사회는 비극적인 사회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또 이제 이거를 고상하게 말하면은 무비판적인 권력 추종에 의해서 잘못된 권력이 뭐가 된다고? 강화되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이다. 사실은요. 이게 이제 파수꾼이 다가 뭐야?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지식인은 뭐를 아는 사람들이야? 진실을 아는 사람들인데 이런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뭐야? 권력을 강화하는 데 오히려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오히려 더 심각한 아주 비판입니다. 굉장히 심한 비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뜨끔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모르고서 권력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더 문제죠. 자, 상징적인 소재, 인물,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성했다. 우화적 기법, 의도를 이면에 속에 숨겼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왜 그래요? 이게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나온 희곡이란 말이야. 그래서 너무 직접적으로 돌려서 말하지 않으면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기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돌려서 말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등장인물 정리해 볼게요. 등장인물. 자, 해설자 겸 촌장이에요. 촌장이 운반인의 역할까지도 해요. 그래서 1인 3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설은 뭐야? 나와서 뭐 해야 돼? 무대하고 등장인물, 무대가 어쩌고 저쩌고 또 등장인물이 누구고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알려주는 역할은 해설자가 바로 촌장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식량 운반인도 역시 동일한 임무를 해서 1인 3역 이렇게 되고요. 파수꾼 가는요. 여기 위에서 뭐야? 이리때가 나타났다 외치는 사람이고요. 파수꾼 나는 밑에서 뭐야? 북을 치는 사람이에요. 파수꾼 다는
새벽에 아무도 막내에 안 올라가 있으니까 자기가 가서 막내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사람이지. 자, 앞부분 줄거리 봅시다. 새로 파수꾼이 된 단은 황야로 왔습니다. 여기가 배경이죠. 가가 막루 위에 있어요. 가는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어. 가가 외치면 나는 뭐예요? 북을 두드려요. 분업이 돼 있지. 각각 다른 역할이지.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뭐야? 지붕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합니다. 어느 날 단은 이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이 처음부터 애초에 이리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바로 뭐야? 진실이죠. 진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적은 뭐를 보내요?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급품을 날라주는 운반인, 촌장이 운반인 역할도 할 거예요. 그러나 아마 여기서는 등장 안 합니다. 촌장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본 운반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려요. 그러니까 촌장도 알게 되지. 그럼 촌장으로서는 뭐야? 위기죠. 그러니까 촌장이 파수꾼 달을 설득하려고, 진실을 알리지 말아라 설득하려고 옵니다. 자, 해설자 태장 사이고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파수꾼 나는 노인이에요. 연세가 드신 분. 이 사람은 뭐야? 진실이 뭐가 뭔지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권력자만 추종을 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왜? 진실을 알게 돼가지고 충격을 먹으니까 먹고 싶은 마음도 없다. 이런 시대가 있었다. 불쌍하죠. 파수꾼 다. 근데 실제로 옛날에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진실을 알면서 진실을 감추는 일을 하기도 하고 하수인으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자, 작품 내용 정리하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하니까 잘 하실 거고, 이 사람이 쓴 게 뭐야? 결혼, 봄날, 황색여관, 결혼 아주 잘 나옵니다. 2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많습니다. 자, 진실을 대하는 인물들의 태도 봅시다. 진실의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이리 때 없고요. 평화롭고 아름다운 흰 구름이 있을 뿐이라는 진실을 알게 되어서 알리려고 합니다. 진실을 대하는 태도들 봅시다. 촌장은 어때요? 은폐하고요. 불안감을 조장해 가지고요. 통제하려고. 은폐하고 조장해서 통제하려고 해요. 파수꾼 나는 거짓을 진실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진실에 관심 없습니다. 파수꾼 다는 밝히려 하지만 굴복하여 거짓의 편에 서게 됩니다. 촌장의 성격, 중요하죠. 진실을 숨긴 까닭을 촌장은 뭐라고 했어?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뭐라고 했어요? 독선적이라고 했죠. 질문이 촌장은 막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합니까? 동정심,
그 다음 공포감, 그 다음에 상대방을 뭐하는 태도? 회유하는 태도다.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뭐냐?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다. 전장의 성격, 교활, 독선, 위선, 나쁜 거는 다 있어요. 자, 촌장과 다가 중요한 가치가 뭐냐? 촌장은 뭐야? 질서가 중요하다고 했어.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밝혀서 찾게 되는 평화와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고 생깁니다. 자, 갈등의 원인 봅시다. 파수꾼 다가 진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밝히려고 한다. 그래서 파수꾼 다와 촌장이 뭐야? 갈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갈등에서는 뭐야? 다가 굴복하고요. 거짓을 외치게 됩니다. 자, 이 작품의 주제, 위협과 기만으로 유지되는 권력을 풍자하는 거다. 진실을 향한 열망, 진실이 통하지 않은 사회의 비극, 열망과 비극. 무비판적인 권력 추종에 의해 잘못된 권력이 뭐야? 강화되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마이 리틀 히어로는 학교마다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내용은 이게 이제 그 재밌는 내용이에요. 마이 리틀 히어로. 합시다.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차별과 편견에 대한 비판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파수꾼은 희곡이었죠. 마이 리틀 히어로는 시나리오지.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얘가 나온 이유는요. 마이 리틀 히어로를 넣은 이유는 희곡과 시나리오가 같은 극갈래로 될 수 있는 이유, 그 다음 공통점, 또 차이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 안의 내용보다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한번 읽어는 봅시다. 감독 유일하는 우연한 기회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다문화 가정의 소년 누구? 영광. 영광이 뭐야? 다문화 가정이에요. 영광이. 노래 실력이 뛰어난 영광은 많은 인기를 찾는다. 제작자는 주인공이 될 거를 꺼려합니다. 왜요? 요거라서. 다문화 가정이라서. 다문화 가정의 소년이라서. 거짓 학력을 빌미로 삼아 결승전을 포기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주제가 뭐라고요? 차별, 편견.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거짓 학력이라는 거는. 그런데 뭐야? 다문화 가정애가 영광의 주인공이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저 결승전 포기하겠습니다. 조용히 얘기는. 저는 자기 얘기 안 되거든요. 학력을 위조고 했어요. 맨하탄이라는 학교 가본 적도 없고 라스폰트리안 선생은 제 스승도 아니고 존경하는 작곡가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다. 아닙니다. 다 변명입니다. 맞습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영광이는 아니에요. 못 올라갈 이유 없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했지만 영광이는 아니다. 일환을 돌려세우는 구상모. 야, 유일한! 누구보다 노력했고 누구보다 재능도 많고 노력도 했고요. 재능도 있고요. 시청자들도 원합니다. 그런데 왜요? 쟤도 크면 나라 지키러 군대 갈 거고 다문화 가정에도 군대 갈 거고 세금도 내고요. 의무도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왕도 하게 해야죠. 야, 너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 근데 저 아이는요. 말을 끊으면 영광이 절대 못 올라가지. 그럼 제가 기자들이 있는데 가서 결승전 못 올라가게 하려고 JM에서 돈 받고 돈 주고 협박하고 매수한 거 다 얘기해도 되는 거죠? 돈 봉투를 꺼내 바닥에 던지는 일환. 저는 매장시키세요. 영광이는 올라갑니다. 영광이가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훌륭한 사람이지. 갈등하는 인물은 일환하고 구상무고요. 갈등의 내용은 알죠? 자,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같은 갈래로 묶는 거는 뭐야? 배우들의 연기의 공연을
공연을 전제로 한다. 갈등을 다루고 있다. 서술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응? 그래서 대사와 행동으로 진행이 된다. 소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야. 소설은 소설자가 존재하지만 극갈래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사와 지시문, 현재 시제. 그래서 현재형의 문학이라고 하죠. 현재형의 문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파수꾼의 일부인데요. 어떻게 달라질 건가? 자, 이게 마을 사람들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고 했어. 관객을 향해서 관객이 뭐가 됐다고? 마을 사람들이 됩니다. 주민 여러분, 파수꾼입니다. 식량 운반이 이해가 틀림없죠?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을 사람들은 관객으로 대체하여 등장했지만 영화는 수많은 엑스트라 배우를 동원해서 실제로 등장하는 장면으로 바뀔 거다. 그 다음 희곡에서는 촌장과 식량 운반인이 동일한 배우가 연기했지만 영화한다면 각각 다른 배우가 연기하거나 촬영 및 편집 기술을 활용해서 동일한 배우 2명이 같은 장면에서 잡히게 연출할 수 있을 거다. 그럼 몇 가지입니다. 실제로 등장시킬 거다. 그 다음 다른 배우가 연결하거나 촬영 편집 기술을 향해서 나란히 같은 장면에 잡히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마이 리틀 히어로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게 이제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수꾼 정리해 봤습니다.